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전공 기초 생물 문제집 A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물론 제가 다 풀고 이렇게 해설을 찍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푸는 거죠. 네, 바로 첫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탄소의 동위원소 13탄소죠. 13탄소의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구하라. 화학인지 생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원래는 탄소는 12탄소가 자연 상태에서 많이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탄소가 이제 번호를 이제 세어 보면 뭐 수, 헬, 리, 배, 붕, 탄 이래서 이제 6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번의 양성자의 개수 6개,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 6개, 그리고 이제 이 원소들이 다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도 6개. 이래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이제 전자 이렇게 6개, 6개, 6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위원소고 13이니까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에 하나 더 더해서 결국엔 답이 A가 6, B가 7, C가 6.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덧셈을 해주면 답은 2번 19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혈액의 산소 운반에 반드시 필요한 미량 원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이제 헤모글로빈 이제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그 이제 금속을 이제 떠올려 본다면 바로 처리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2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3번에서는 다음 중 성숙한 후에도 대사가 일어나는 식물세포로 올바른 것을 이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물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성숙을 하고 이제 성숙을 하면서 죽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사를 하는 세포들이 이제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 의미를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성숙 후에 이제 죽어서 이제 뭐 대사를 못 하느냐, 아니면 계속 삶을 지속하느냐, 살아있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결국에는 살아있는 세포가 대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이고 2020학년도에 피트 시험에서도 기출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2020학년도 그러니까 21년에 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보는 시험에도 기출이 됐던 내용이라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살아있는 세포들 성숙한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세포들을 이제 고르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유세포는 살아있는 세포가 되고요. 후각세포도 살아있는 세포가 되고요. 이와 다르게 후벽세포는 살아있지 않은 성숙한 다음에 죽어버리는 세포라서 아마 보기에 뭐 라번이나 뭐 이렇게 마번에 나왔다면 고르면 안 되는 보기였죠. 그리고 양분 이동 세포는 좀 약간 낯설지만 기본서나 제가 쓰는 교재에는 이 양분 이동 세포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이 표현은 지금 체간 세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체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체간부. 결국 양분이 이동하는 거는 체간이잖아요. 뭐 설탕이나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녹말로 저장됐다가 녹말로 저장된 그 양분이 설탕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체간 요소로 넘어가서 체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각각 전달이 될 텐데 양분 이동 세포라고 하니까 체간으로 생각이 들고요. 체간도 결국에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이와 반대로
물관은 어떨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세포일까요? 물관은 죽어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보기에 지금 이렇게 가나 다 나오고 후벽 세포와 물관 세포를 주었다면 후벽과 물관은 죽은 세포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네. 결국에는 성숙 후에는 아마 죽었기 때문에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후벽과 물관이고,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유세포, 후각세포, 그 다음에 양분 이동 세포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체관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하에 결국엔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상보적 DNA, cDNA를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3개의 보기는 이상한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보면 번역되는 염기서열로만 구성되어 있다. 번역되는 염기서열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니까 뭐 엑손으로 이루어진 그런 걸 뭐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DNA와 같은 염기서열을 갖는다. DNA와 같은 염기서열. 이것도 아니죠. 결국에 이게 cDNA라는 게 이제 결국 제가 답을 바로 말하고 설명을 드리면 mRNA를 주형으로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보기 4번 자체가 cDNA의 정의죠. 그렇기 때문에 cDNA 정의가 4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뭐 엑손과 인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엑손과 인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mRNA의 설명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 1번, 2번, 3번은 다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말해준 4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은 이제 정의를 물어보는 거여서 그냥 답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보고, 5번은 핵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인데, 우리가 맨날 그냥 이미지 그 그래픽 되어져 있는 이미지로만 보다가 이렇게 전자 투과 현미경 사진을 보니까 좀 낯설긴 해요. 저도 이렇게 이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은 이렇게 전자 투과 현미경의 사진을 보지는 못했을 텐데, 결국에는 핵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염색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저희는 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네. 핵 아니기 때문에 뭐 막 구조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옳은 것을 또 고르라는 문제니까, 이 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여기서 뭐가 합성되죠? 보통 rRNA가 합성되고 있는 거죠. rRNA가 만들어지고 있는 장소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답 1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보기 모든 이 모든 설명이 A 구조가 아니라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다. 뭐 이루어진다, 일어난다. 뭐 그렇지만 이인이라는 이러한 이렇게 특정한 그 구역에서는 리보솜 rRNA가 합성되는 장소이다. 네. 그래서 5번은 1번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리고선 이제 6번인데요. 6번은 체세포 분열이 끝난 식물 세포가 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세포는 G2기에는 뭐 몇 개의 염색체와 몇 개의 염색 분체를 가진다. 뭐 풀어봐라 이런 문제죠. 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8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8개를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G2기니까 G1기를 지나고 S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G2기가 됐을 때는 이미 DNA량이 두 배로 복제된 상태이겠죠. 그러면 두 배로 복제된 상태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DNA량이 두 배가 늘어난다고 해서 염색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염색체는 그대로 이제 8개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염색 분체는 이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이 한 개 한 개가 이제 염색 분체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8개 있던 것에서 2개로 들어간 거니까 16개의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8 더하기 16, 24가 되겠네요. 이걸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죠? 44개 더하기 성염색체.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44개 있고 성염색체가 2개 있잖아요. 뭐 XX든 아니면 XY든. 그런데 이제 이제 성염색체, 저희가 이제 성염색체든 상동염색체든 염색체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할 텐데 이 염색체들이 뭐 보통 저희가 2에는 46이라고 쓰죠. 그때 이제 이 n이 이제 염색체가 되는 거고 이 46개가 이제 상동염색체, 성염색체 해서 염색체가 되는 거잖아요. 염색체.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는 체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제 이제 변하지가 않는 거죠. 염색체는 감수 분열을 통한 뭐 생시세포에서는 뭐 n이 23개로 줄겠지만 염색체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46개면 그냥 그대로 46개. 그리고 이제 복제기를 지나서 염색 분체는 그 복제기를 지난 그것의 2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8개고 16개라서 더하면 24개. 이렇게 이제 6번도 풀게 되고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면 7번에는 디네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문제에서 디네인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각 보기에 디네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면 문제가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진다. 정자의 운동성. 그럼 정자의 운동성은 뭐랑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편모죠. 편모와 생각해 볼 수 있고 편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미세소관이죠. 미세소관은 뭐 지난 기출문제를 풀 때도 한번 언급해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세소관은 뭐 이렇게 편모를 이렇게 그려본다고 치면은 9+2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확하게는 잘 못 그렸는데 어쨌든 요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 중앙에 이제 두 개 이런 9+2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편모를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디네인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디네인이 있죠. 여기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는 걸 도와주는 뭐 디네인 팔 같은 게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게 뭐 어떤 미끄러짐에 관여를 해서 뭐 이렇게 편모가 이렇게 운동을 꼬불꼬불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국엔 이제 근데 디네인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꼬불꼬불한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성이 떨어진다. 보기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4번. 호흡기관 내벽에 먼지를 내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선모죠. 근데 선모랑 편모는 이 길이 차이만 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길이 차이만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디네인 유전자 이상이 생긴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네. 4번.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의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 분열 때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이제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돼서 방추사한테 연결이 돼 있고 방추사랑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각 방추사 쪽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염색 분체 하나씩 끌려갈 텐데 이 끌려가는 운동에도 이 동원체 가운데 이 동원체 부분에서 디네인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디네인이. 그렇기 때문에 디네인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중기에서 뭐 말기로 가고 후기로 가고 말기로 가고 이 제대로 이제 끊어진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 보기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생각한 건 이 디네인이 결국에는 이제 그 미세 소관과 이제 연관된 문제잖아요. 이제 이 문제가 미세 소관과 뭔가 연관된 문제니까 만약에 문제가 또 나온다면 액틴 섬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그래서 액틴 섬유 쪽도 문제를 봐야 되고 개념을 봐야 되고 예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액틴 섬유가 문제가 일어나면 수축환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근섬유의 수축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근절 부위에서 우리가 액틴 섬유와 미오신이 있죠. 액틴과 이제 미오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액틴만 존재하는 근절에서 액틴만 존재하는 아이대의 형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액틴 섬유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렇게 부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번도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번. 유전물질인 DNA는 여러 환경 요소에 의해 손상된다. 이때 손상된 DNA를 수선하는 데 필요한 효소는 이 DNA가 이제 손상되고 필요한 효소들은 많이 존재하겠죠.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DNA 손상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많은 이제 많은 복구하는 기적들이 존재하잖아요. 복구 기적들이 많이 존재할 텐데 어 결국에는 이제 답을 찾는 입장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딱 보면 R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가 작용한다기보다 DNA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 보통 어, 원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DNA 폴리머 중합효소 이렇게 DNA라고 나와 있다면 뭐 이것도 답이 되겠지만 지금 RN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인산화효소는 보통 신호 전달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이제 인산화를 시켜서 그게 어떠한 시그널로 작용한다. 그래서 요건 지금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한요소는 저희가 어떤 DNA를 자르는 거죠. DNA를 자를 때 쓰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이 맞지 않고 4번은 DNA 연결 요소.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어떤 DNA 손상 부위, DNA가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DNA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에 DNA라는 거는 여기를 분명히 도려내거나 잘라내거나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하겠죠. 여기를 이제 뭐 없앤다거나 이렇게 이제 없앨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DNA라는 것은 이중으로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채울 텐데 다시 여기를 깔끔하게 상보적으로 채울 텐데 채우고 난 다음에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카자키 절편을 생각해 보면 오카자키 절편이 뭐였죠? 우리가 DNA를 합성할 때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이 있었죠. 그때 지연 가닥에서 형성되는 절편들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했는데 이 오카자키 절편을 결국에는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카자키 절편을 연결해줄 때도 DNA 연결해서 리가아즈가 네 리가아즈가 쓰였던 걸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엔 우리 손상이 돼서 수선을 하고 연결요소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DNA 연결요소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라고 저는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이제 손상이 발생할 때 이제 닉이라는 개념과 이제 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제 수선할 수 있는 게 DNA 연결 효소라서 그 정도로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갭은 뭐 세부적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갭은 뭐 염기의 절단 갭은 염기의 절단이나 염기의 소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닉은 인산의 소실 그 다음에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이 안 된 거 테르 결합이 안 된 거 요게 이제 니그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닉은 인산에 관련된 거고 갭은 염기에 관련된 거구나 그 정도로 간단하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번
9번은 문제를 보면 원형질막은 살아있는 세포를 둘러싸는 경계의 역할을 하고 선택적 투과성을 보인다. 이게 키워드죠. 선택적 투과성을 한다. 여러 물질에 대한 투과성이 인위적인 지질 이중 증가, 원형질막에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엔 선택적 투과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어떤 이유냐를 고르는 거죠. 네, 지질 이중층 투과도는 이온들이 엄청 엄청 나쁘잖아요. 초당 10에 마이너스 10승 센티미터를 이동하는 거니까 거의 뭐 이동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원형질막의 투과성에서는 그 값보단 더 투과도가 좋죠. 투과도가 올라갔으니까 투과도 좋죠. 그리고 물도 보면 원래 투과도가 지질 이중층에서는 이 정도여야 되는데 한 10배 정도 더 좋죠. 네,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보면 원형질막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원형질막에서 물의 토과도가 10배 정도 좋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때 뭐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물을 통과하는 건 아쿠아포린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에 그 물질들을 수송할 수 있는 특이적인 뭐 단백질이 존재한다. 수송 단백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송 단백질이 존재한다. 수송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수송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기 보면서 이제 수송 단백질에 관련된 보기를 답으로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면 답은 1번. 막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H2O가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통과를 못한다고 뭐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아주 느린 속도로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중층을 통과하지 못한다. 아예 좀 약간 생뚱맞은 얘기인 것 같고, 3번도 막단백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막단백질을 통과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이 친구들과 똑같이 경향성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경향성이.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 글리세롤이나 이산화탄소랑 산소는 결국엔 막단백질을 통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지질 쪽으로만 이동을 한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틀렸고, 막단백질이 통과하는 게 아니죠. 지질 쪽으로 통과를 하는 거죠. 모든 물질이 원형질막과 지질 이중층을 같은 속도로 통과하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통과했다면 다 이 일직선상, 이 빨간색 지금 제가 그은 이 일직선상, 기울기가 1인 일직선상 위에 찍혀야겠죠, 점이. 그런데 지금 그 위에 안 찍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통과하는 거 X. 그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담당하는 세포 소위관이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이상이 생겨 수소이온이 자유롭게 투과될 때 생기는 현상으로 모두 고른 것은, 결국엔 이 문제를 한마디로 바꾸면은 UCP가 작용할 때 옳은 것은
UCP가 작용할 때 옳은 것은이라고 바꿀 수 있죠. 왜냐면 UCP가 있으면 이 UCP가 제가 알기로는 언커플 짝풀림 단백질이라고 해서 UCP가 짝풀림 단백질이라고 해서 언커플링 프로테인, 네, 언커플링 프로테인인데 프로테인이죠. 프로테인인데 뭐 예로 들면은 뭐 DMP 같은 게 있겠죠. DMP 뭐 얘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DMP 뭐 문제를 푸시다 보면 뭐 보실 수도 있어요. 그 DMP가 작용할 때 내막에 있는 수소 이온의 기울기가 깨지거든요. 내막에 수소들이 막 자기 멋대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 안쪽으로. 그럴 때 이제 답을 이제 고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내막에 이제 내막이 이제 내막에 수소 이온들이 막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NADH, FADH2 이런 이제 친구들이 내막에 이제 전자 쪽을 이제 이동하면서 그 힘으로 수소를 퍼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 공간에 수소들이 이렇게 차게 되고 그 다음에 ATP를 합성하는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수소가 빠져나오면서 ATP가 결국엔 합성이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의 과정을 전자전달계를 생각해 볼 때 떠올릴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전자가 전달되는 거는 이제 산소죠, 산소. 네. 보기 다에 산소의 전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산소도 이제 마지막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이제 언커플링 커플링 프로테인이 이제 생기면 이제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이 수소 이온들이 이 내막 사이에 있는 수소 이온들이 ATP 합성하는 이 단백질로 가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제 농도 차이를 없앤단 말이죠. 농도 차이를 없애면 결국엔 ATP 합성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보라색 이 외길로만 와야 되는데 이 초록색 길로 다 빠져나가다 버리니까 ATP의 합성 효율이 떨어지겠죠. 네. 원래 전부 다 이게 뭐 4개로 다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4개 수소로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개의 수소로밖에 ATP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 그럼 답은 지금 3번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고, 언커플링 프로테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로 이제 개념을 배우셨다면 이 언커플링 이 UCP가 있을 때는 산소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소비량이 증가해요. 산소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왜냐면은 약간 보상적인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아, 나는 ATP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UCP 때문에 ATP 합성률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 많이 수소를 보낸다는 느낌이죠. 더 많이 수소를 보낸다. 더 많이 이제 내가 떨어진 만큼
내가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이제 수소를 보내야겠다 하면은 산소로의 전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산소로의 전달, 이 부분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산소로의 전자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난다.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세포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대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산소 소비량이 많아지니까 산소 소비량이 많아지고 이 UCP가 작용하는 것을 보면 대사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가 증가하니까 체온도 올라가고 산소 소비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이걸 배우게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포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 아닌 가나만 맞게 되는 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UCP가 나오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들. 이 UCP가 아마 미트에서도 기출이 많이 나오고, UCP라든지 아니면 그 단백질, 그 전자전달계 단백질을 저해하는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뭐 로테논 아니면 청산가리나 로테논이나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이 전자전달계 저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뭐 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다음 중 동물의 에너지 저장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너무 쉽죠. 이거는 그냥 글리코겐이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네. 이거는 식물의 세포벽, 이거는 식물의 저장원이죠. 그리고 포도당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쓸 때 사용하는 단당류, 저장은 아니겠죠, 그러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뉴런의 칼륨 통로를 차단하는 약물을 처리했을 때 이러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씩 읽어볼게요. 휴지전이가 상승한다. 그리고 나번, 활동전이 폭이 넓어진다. 다번, 뉴런의 엑손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이 억제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륨 통로는 어디서 어디로 칼륨을 이동시키는 건지, 나트륨 통로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시키는 건지, 일단 그걸 먼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 문제이고요. 우리가 막을 기준으로 막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보통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탈분극 됐다고 말하고, 칼륨 이온이 이제 안에서, 세포 안에서, 여기가 안, 여기가 이제 세포 밖,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우린 이거를 과분극, 넘어서면 너무 많이 나가면 과분극, 아니면 이제 재분극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떠올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이제 신호 전달에 의해서 탈분극이 되고, 이 휴지 전이에서 안정했던 이 상태에서 탈분극이 되고 재분극이 되고 과분극이 되고
다시 휴지 전이로 돌아오는 이 한 사이클을 자주 보시는 게 아니라 자주 보시진 않았겠지만 이런 상태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구나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배울 때 뭐 여기까지가 뭐 절대적 불응기라면 여기까지가 절대적 불응기라면 이제 여기는 뭐 상대적 불응기가 되고 그런 개념들. 근데 그런 개념들까지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다 하기는 좀 너무 무리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라 문제풀이 영상이니까. 그럼 이제 요 정도까지는 이 문제를 풀 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떠올려 보고 그리고 이제 휴지 전이가 상승한다라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면 기본서에는 휴지 전이가 상승한다는 뭐 칼륨 통로가 차단돼서 휴지 전이가 상승한다 이런 거는 언급은 없습니다. 언급은 없는데 오히려 나트륨에 관련돼서는 나와요. 나트륨이 뭐 어떻게 되면은 휴지 전이가 뭐 어떻게 되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휴지 전이를 생각해 보면 휴지 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형성되나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해볼 건데 이건 뭐냐면 나트륨만 있을 때 이 전이 휴지 전이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형성되냐 보니까 60인 거예요. 60 나트륨만 있다면. 그런데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칼륨만 있을 때 휴지막 전이가 어떻게 생성되냐면 마이너스 90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건 뉴런 신경내에서의 휴지막은 보통 휴지막이 아니라 휴지막전이라고 하고 휴지전이라고 하는데 휴지전이가 뭐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70 이 선이라고 본다면 이 휴지전이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칼륨 통로인 거죠. 칼륨이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칼륨 통로가 차단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나트륨 통로에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휴지 전이가 양의 값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양의 값으로 올라간다. 이걸 좀 약간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 나트륨은 전이를 올리는 애예요. 칼륨은 전이를 낮추는 애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해 보실 때 왜냐면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탈분극이 될 때는 이쪽 탈분극이 될 때는 나트륨이 들어갔고 올라가죠. 나트륨 올라가죠. 탈분극. 그런데 이제 내려갈 때는 낮춰질 때는 칼륨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색깔은 좀 제가 지우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는 나트륨, 내려갈 때는 칼륨. 그런데 칼륨 통로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칼륨 통로를 차단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처음에 휴지막 전이에서 나트륨만 작용한다고 봤을 때 휴지 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휴지 전이는 더 올라가 있겠죠. 왜냐하면 칼륨이 낮춰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억 휴지전이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활동전이 폭이 넓어진다. 활동적인 폭이 넓어진다.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칼륨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으로 내려가질 않는다. 칼륨 통로가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올라와 있던 건 어떻게 될까요? 올라와 있던 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결국에는 어떠한 재분배나 그 가지고 있던 그 펌프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항상성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분명히 휴지막전이 근처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칼륨의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가 오른쪽에 그려드린 이 그림처럼은 내려오지 않고, 뭐 공부를 하신 분은 보셨겠지만 칼륨 통로가 차단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탈분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림과 좀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크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폭이 더 넓어집니다. 활동적인 폭이 더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그리고 답번은 당연히 틀린 거겠죠. 왜냐면은 활동전이는 이미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폭도 더 넓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이제 방출이 억제가 될 수 있겠어요. 신호도 더 오래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신호가 더 오래 간다. 그리고 신호가 더 이제 뭐 쉽게 일어난다.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휴지 전이가 엄청 낮았을 때보다 좀 상승했고 얘가 바로 없어지는 느낌보다 얘가 쭉 이런 반응이라면 신경 전달이 더 이제 잘 되는 거라고 이제 추론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방출이 억제되는 것보다는 방출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저는 2번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이 정도로 12번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13번 DNA 복제에서 되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받고 아까 전에도 오가적 계절편 이 DNA 뭐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 수선할 때 오가적 계절편 설명하면서도 봤던 봤던는 아니지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죠. 이러할 때 필요한 효소들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 중합효소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합효소가 지금 이걸로 제가 중합효소를 말했고, 그리고 프리마제는 초록색으로 해본다면 프리마제는 처음엔 RNA 부분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에서는 전부 다 프리마제가 작용을 해서 이제 RNA 그 프라이머를 만들고 이제 그것에 이어서 중합효소가 작용하면서 DNA를 합성했겠죠. 그러니까 걔가 1번, 2번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지금 여기 위에는 선도가닥, 그 밑에는 지연가닥인데 지연가닥에서는 이제 다 이제 합성을 한 다음에 이제 연결효소가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지연 가닥에서는 이제 연결효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불연속적인 이제 합성된 가닥을 다 이제 하나로 합쳐주는 연결 요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연결 요소는 뭐 3번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제가 3번. 뭐 그럼 이제 여기를 막 이제 연결해야겠죠. 이제 뭐 오가적기 불연속적인 먼저 합성된 가닥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1번. 내재 면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재 면역이 아니니까 이제 적응 면역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바꿔 말하면 결국엔 적응 면역에만 쓰이는 건 뭐냐? 적응 면역에만 쓰이는 걸 보면 형제세포 이 형제세포가 되겠네요. 이 형제세포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B세포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네. 형제세포에서 이제 막 항체들이 나오는 거니까 형제세포에서 이제 항원과 T세포의 자극에 의해서 대량의 이제 항체를 분비할 수 있도록 이제 B세포가 이제 분화된 거니까 결국에는 적응 면역에서는 우리는 이제 T세포와 T셀과 B셀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그냥 바로 B셀이 나와 있기 때문에 B셀은 형제세포. 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15번으로 가면 15번에서는 이제 혈액형을 알고 있는 혈액과 혈액형을 모르는 학생 C의 혈액에 존재하는 항체를 섞은 경우 다음과 같이 반응이 나타났다. C 학생의 이제 혈액형은 무엇인지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응집이 결국 다 안 일어났다는 거죠. 응집이 지금 반응이 없음이 이런 모양인데 지금 모든 사람의 응집이 되지 않았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수혈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A형한테는 A 혈액형만 수혈하고 B 혈액형한테 B 혈액형만 수혈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수혈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수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학생 C다. C의 혈액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외울 때 되게 O형은 엄청 뭐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O형은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뭐 혈액형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O형은 엄청 이타적인 사람, AB형은 엄청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외웠습니다. 왜냐면 O형은 다 줄 수 있어요. O형은 O형, A형, B형, AB형 다 줄 수 있는데 AB형은 못 줘요. AB형 빼고는 못 줍니다. 그래서 AB형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외우고 O형은 되게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외웠는데 공부할 땐 그래서 결국엔 응집이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혈액을 다 줄 수 있는 학생 C는 O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 보셨잖아요. A형, B형, 뭐 AB형, 그다음에 O형 이렇게 있으면 뭐 A형은 어떤 항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A항원, B항원, 뭐 AB 항원, O형은 없고 A는 베타 이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체. 안 지워지지? 베타, 알파,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아마 표를 보셨을 거예요.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뭐 문제가 엄청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무조건 15번까지 풀고 그 나머지 15번을 해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고 나머지는
뭐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제가 점심을 먹고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TMI인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문제에 대한 어떠한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전공책에서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푼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이것에 대한 수정, 뭐 더보기란에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